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반도 안 읽었지만 꼭 공유하고 싶은 책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독일 최고의 멘탈 코치인 마르틴 베를레의 책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입니다. 제목을 봤을 때는 왠지 열심히 나를 개조하여 발전시키는 자기 계발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조언들이 많이 있어 추천합니다. 책들 중에 내가 다 읽고 좋으면 선물하려고 깨끗하게 쓰는 책이 있나 하면 내가 두고두고 보려고 밑줄 쫙 그으면서 읽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려 할 때 한 번씩 열어보면 좋을 책이라 소장용으로 밑줄 쫙쫙 그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 중에 좋은 구절 몇 구절 먼저 읽어드리고 일부 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챕터 1의 제목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힘들어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미친 짓의 정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그러면 본문 중에 남들도 다 그래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황금 연휴를 이용해 뉴욕에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들렸다고 상상해보자. 대기실에서 설문을 작성하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밑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대기실이 점점 뿌연게 변하는 걸 보니 화재가 분명하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화재 경보기를 울릴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빅 라타네가 바로 이런 상황을 실험해 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기실에 혼자 있는 경우와 2명의 실험 보조자와 함께 있는 경우로 나누었다. 이때 실험 보조자는 연기 발생 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지시받았다. 물론 실험 참가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결과는 어땠을까? 혼자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 중 75%가 연기가 나자 이 상황을 신고했다. 하지만 2명의 실험 보조자와 함께 대기실에 머물던 참가자는 단지 10%만 신고했다. 대기실에 혼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행동을 취했지만 실험 보조자와 함께 머문 사람은 그저 그들을 따라했다. 목숨이 달린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커먼 연기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집단 지성의 반대는 집단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편집팀의 한 동료는 순환계 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어느 날 기차에서 내리던 중에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다른 승객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쩜 이른 아침부터 저렇게 술에 취했을까? 수십 명이 마치 쓰레기 봉투를 피해 가듯 쓰러져 있는 그를 멀찍이 피해 지나갔다. 아무도 괜찮은지 묻지 않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방관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1964년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생겨났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28살의 젊은 여성이 귀가하던 중에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노비스는 약 40분 동안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38명이 공격을 목격했거나 비명을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젊은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범인이 쫓아와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달리와 나타네가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목격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도울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비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감을 안는다. 이것을 다원적 무지라고 한다. 다수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를 수도 더 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맹목적인 집단 추종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도 외면하게 할 만큼 무섭다. 따라서 인생에는 자기만의 나침반이 필요하다.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만큼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이 없다. 시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내면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인생은 오로지 내 책임이다. 그것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도 포함한다. 옳다고 생각하면 돕는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의 길을 간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조언하든 그 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어도 상관없다. 2021년 내 인생에서도 물밑으로 연기가 뿜어져 들어왔다. 코로나로 인해 나의 디지털 365 챌린지가 주목을 받았고 문의가 폭증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늘었다. 상담에서 영상 제작까지 책집필에서 칼럼 민고까지 매일 거대한 이메일 쓰나미가 매일함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개인 생활이 무너졌다. 나는 수면 장애를 겪었다. 동료들이 나를 다독였고 한 나이 많은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것에 기뻐해야지. 이 업계에서 분주한 건 아주 당연한 일이야. 나도 매일 정신없이 돌아다녀. 내가 6개월 정도 쉬고 싶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금전적 손해가 너무 클 텐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그러나 나는 그런 조언을 무시하고 스웨덴으로 떠났다.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달라르나의 야생의 숲을 누볐다. 나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숲속을 몇 시간씩 걸었다. 부드러운 이끼가 발걸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오래된 나무들이 보호하듯 내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웠다. 나는 자연을 즐겼다. 날마다 기분이 더 좋아졌다. 6개월이 지나 나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돌아왔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가져왔다. 나는 전보다 더 잘 짰고 매일 새로운 날을 고대했다. 물밑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잘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번아웃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당신에게 뭐라고 조언하든 그것은 모두 그들의 일이다. 당신 인생의 책임자는 당신이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감염되어선 안 된다. 모두가 경영진을 험담하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친구들 모두가 외도에 관대하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중력 대신 스마트폰의 중독성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다고 해서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배우 조니 뎁이 말하기를 보고 싶지 않을 때는 눈을 감을 수 있지만 느끼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마음을 닫을 수는 없다. 라고 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수가 따르는 길이 내게도 적합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무작정 남들을 따라 쉬는 것은 비효율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시류에 따라 자꾸만 흔들리고 세상의 소음에 신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남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라.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힘을 키우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당신은 명상하라. 혼잡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얼굴을 찌푸릴 때 당신은 옆 차의 운전자에게 미소를 보내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남아 직장 생활과 인생을 혼동할 때 당신은 일찍 퇴근하라. 집단 어리석음을 피하고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라. 그리고 문 밑으로 연기가 뿜어져 들어오면 얼른 소화기를 들라. 서머리. 하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모두 따라할 것이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 둘. 덩달아 달리지 말고 스스로 달리면 흔한 실수들을 쉽게 피할 수 있다. 셋.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따라 결정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책의 반을 읽었는데요. 작가의 세심한 코칭이 예전의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책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 혼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세상을 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부부, 가족도 모든 것을 본인만큼 자신을 그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같은 결과를 얻더라도 우리는 다 각각 다른 감정으로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하므로 작가의 말처럼 남들도 다 그래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와 남은 분리된 존재이기에 나라는 존재의 행동과 모든 생각은 전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최종 선택은 내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면 훨씬 결과에 수긍하는 마음 편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되리라 봅니다. 책의 내용이 좋아서 완독한 후에 전체에서 다시 좋은 글들을 추려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세요.